존경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93학번 일본어과 출신의 민융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약 20분간 일본의 EC 비즈니스, 이커머스 비즈니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기초적인 그런 이커머스 비즈니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과 아주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하나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화면을 지금 보시면은 12초, 8초 두 가지의 이제 시간이 나오는데 어떠한 내용일까요? 보시면은 약 2000년도에는 일반적인 인간의 주의 지속력, 인간이 뭔가를 하나 보고서 그거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주의 있게 보는 그런 시간을 나타내고 있는 시간인데요. 2000년도에는 12초 동안에 뭔가를 보고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2013년도에는 그게 8초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8초 동안만 뭔가 이렇게 계속 보고 그 다음에는 그냥 잊어버린다는 얘기죠. 한 가지 좀 비교를 하면은요. 9초, 이게 뭘까요? 금붕어입니다. 금붕어가 뭔가를 물체를 보고 생각하는 시간이 9초라고 해요. 인간이 금붕어보다 더 짧게 무언가를 보고 생각하는 시간이 짧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는 8초 이내에 뭔가 고객들이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검토할 수 있는 그런 흥미를 끌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8초 이내에 승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를 2001년도에 졸업을 하고 제일 처음에 들어간 게 삼성전기라는 회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과 도시바의 합작회사인 TSST라는 회사로 들어가서 동경에서 약 1년 동안 주재생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기임을 해서 한국에서 삼성전자로 옮겨서 삼성전자에서 약 8년 정도 근무를 하고 2011년도에 일본 삼성으로 다시 동경 2년, 오사카 2년 주재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2014년 12월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귀임을 하는 타이밍에서 저는 조금 더 일본에 남아서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해서 아마존 재팬으로 입사를 한 게 2015년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2년이니까 약 8년 동안 아마존 재팬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재팬에서 근무를 하면서 조금 더 한국에 더 좋은 제품들을 일본에 수출을 시켜서 일본의 더 많은 고객들에게 한국에 있는 좋은 제품들을 더 많이 판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약 2년 전에 주식회사 디플라이라는 회사를 제가 스스로 차려서 법인을 마련을 해서 지금 현재 아마존 재팬을 다니면서 제 개인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줬던 분들이 계십니다. 일단 처음에는 사진은 없습니다만 변경수라는 분이신데 지금 현재는 엠플러스의 CEO로 계시는데 이분한테 배운 점은 실행, 이런 모든 것이다. Execution is everything라는 실행에 대한 실행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배웠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사회생활 초년생이었을 때도 불구하고 뭐 상무님이나 뭐 전무님 혹은 이제 사장님한테도 회사의 탑한테도 내가 올바른 그런 전략을 갖고 있다면은 반드시 싸워서 잘 설득을 해서 그거를 정치를 하는 그런 실행력을 많이 배워진 분이 가르쳐 주신 분이 이 변경수라는 분이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삼성 LED의 조남성 사장님이라신 분인데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만 be more detail, 그래서 좀 더 상세한 세심한 부분까지 더 신경을 써라라는 부분. 그 다음에 아마존을 옮겨서 제스퍼 차랑이라는 아마존 재팬의 CEO인데요. 이분한테 배운 거는 What's your mechanism? 뭔가를 비즈니스를 할 때는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 지속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지금 현재 어니컴의 회장으로 계시고 한국외국어대학교 33대 동문 회장으로 계시는
양인집 선배님이십니다. 제가 양인집 선배님이 일본의 이제 진로의 이제 사장님으로 계실 때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특히 한국 외대를 사랑하자. 그다음에 한국 외대 출신의 우리 후배들의 육성에 많은 힘을 기울이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존에 있을 때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본 그다음에 다른 학과 출신인 한국 외국어대학교 출신의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채용을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도 해왔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오늘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융합 일본 지역학부 동문 여러분들이 일본의 EC 마켓, 이커머스 마켓의 현황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EC 마켓에서 어떻게 매출을 만드는지 이해를 해서 조금이라도 온라인 시장에 대한 견문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디지털화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고객 구매 판단에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제 그래프는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온라인에서 조사 검토하는 일본의 고객 비율인데요.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벌써 약 72%의 고객이 이미 뭔가를 구매하시기 전에 온라인에서 검토를 하십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커머스 시장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상당히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90% 이상의 고객들이 이미 온라인에서 비교 검색을 하신 다음에 구매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약간 느린 감은 있습니다만 이미 72%, 화장품 같은 경우는 63%의 고객들이 이미 조사, 검토를 온라인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약 60%의 고객이 월 1회 스마트폰을 통해서 구매한 경험이 이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특히 2년 전부터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온라인화의 비율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검토 장소에서는 가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이 72%, 오프라인이 53%,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63%, 51%. 보시다시피 검토 장소에 있어서는 이미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이커머스 쪽을 더 많이 검토 장소로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결과 약 59%의 고객들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검토를 하시고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하시고 약 41%의 고객이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시는 그러한 트렌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은 상호 경쟁 상태가 아니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은 상호 보완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여러 가지 이제 터치 앤 트라이를 해보고 오프라인에서 검토를 하신 다음에 EC, 온라인에서 구매하시는 쇼루밍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러한 상황이고요. EC에서 검토하고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 웹루밍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은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몇 개의 카테고리는 이미 온라인 구매율이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비율이 예를 들어서 펫푸드, 우리의 이제 강아지나 그다음에 고양이의 용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온라인 비율이 52%이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 42%. 이런 보시다시피 점점 온라인에서 구입하는 빈도가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한 가지 이제 데이터인데요. 아마존에서 구매를 하시고 계시는 고객들의 시간대별로 트렌드를 보더라도요. 새벽 0시부터 10시, 그다음에 9시부터 12시까지의 요 그레이로 회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오프라인 점포가 이미 클로즈된 그런 시간대에서 고객들이 아마존에서 구매하고 계시는 비율이 이미 47%를 넘어선 거죠. 따라서 고객들은 이미 오프라인에 가셔야 되는 시간 이외의 시간대에서 많은 고객들이 절반의 고객들이 온라인을 활용을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온라인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에서의 비즈니스 확대는 어떠한 비즈니스맨에 있어서도 비즈니스 우먼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회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자, 그러면은 온라인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매출을 늘릴 수 있을까?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온라인에서 매출을 만드는 방정식은요. 자, 매출은 열람수, 뭔가를 이제 제품을 팔라고 예를 들어서 PC라고 합시다. 노트북을 아마존에서 팔고자 하는데 노트북을 아마존에 등록을 했어요. 근데 고객들이 그 페이지를 등록을 해서 페이지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페이지를 고객들이 안 보시면은 매출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열람수를 확보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구매 전환율입니다. 고객들이 그 제품 페이지를 보시고 열심히 만든 페이지를 보시고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그 제품을 구매를 하시는지에 대한 이제 구매 전환율인데 열심히 이제 열람수를 늘려놨는데 구매 전환율이 0%면은 매출은 0원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평균 단가입니다. 요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제품 여러분들이 만드신 상품 페이지를 10,000명이 열람을 했어요. 그럼 만이죠. 곱하기 구매 전환율에서 100명이 구매했습니다. 그러면 100명이 10,000명이 열람을 해서 100명이 구매를 했으면은 그러면은 1%의 구매 전환율이겠죠. 1%. 그러면은 1%의 그러니까 구매를 하시고 평균 단가가 5,000원이라고 했으면은 자 그러면은 매출액은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10,000명 곱하기 100명 구매 1.0% 곱하기 5,000원 해서 매출액은 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거는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열람수는 고객들이 얼마나 많이 오프라인 점포를 스토어를 방문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제 방문 잔수 곱하기 그거를 방문을 하셔서 여러 가지 이제 비교 검토를 하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100명이 사셨다. 그래서 1%가 구매를 하셨으면 1%, 평균 단가가 5,000원이면은 5,000원, 50만 원.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의 이제 매출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온라인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전부입니다. 열람수 곱하기 구매 전환율 곱하기 평균 단가. 자, 그러면 온라인에서 어떻게 매출을 더 늘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열람수를 많이 늘리던가, 구매 전환율을 개선을 하던가, 아니면 평균 단가가 조금 더 높은 그런 제품을 판매를 하게 되면은 매출은 당연히 늘어나게 되겠죠. 아주 심플합니다. 근데 이런 심플한 거를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부분인데요. 자, 열람수를 늘리는 방법. 아주 기초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은 열람수는 검색 순위를 올려라라는 부분입니다. 열람수는 취급 상품 수량 곱하기 한 제품당 페이지를 보시는 열람수로 되는데 한 제품당 보시는 열람수는 카탈로그의 품질이라든지 그 제품으로 오실 수 있게 하는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라고 하면 아마존 내부에서의 동선 확보라든지 그 동선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검색 결과에서 상위 검색 순위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세일 프로모션을 한다든지 상품 페이지에서 더 많은 열람수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동선을 만드는 그러한 활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약 35에서 50%의 고객이 검색 페이지에서 오셔서 구매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검색 페이지에서의 이제 상위 랭크에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30%의 검색 결과 세컨드 페이지 이외에 클릭하는 고객 수는 약 30%밖에 안 되고요. 70%의 고객이 퍼스트 페이지에서 구매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아마존에서 노트 파소컨, 노트북이죠. 노트북을 검색을 했을 때 여기 검색 결과는 약 2만 건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색 결과 페이지 첫 페이지, 퍼스트 페이지에 나오는 거는 24건밖에 안 돼요. 그래서 2만 건 중에 24건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게 하느냐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데이터로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어떻게 하면 상위 랭크를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상위 랭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그래프를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X축이 검색 결과의 순위입니다. 1위부터 2위, 3위, 5위 쭉 있죠. 그다음에 Y축이 클릭률이에요. 검색 결과 1위와 2위와의 차이는 벌써 2배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검색 결과의 1위를 차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first view, 첫 번째 페이지에 갖고 오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일단은 온라인에서 초기에는 약간의 투자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고객들의 행동을 좀 간단하게 비교를 하면은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의 고객들이 가세요. 스토어를 가시죠. 그다음에 제품 설명을 듣고 바이어 제품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스토어에 고객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판매자가 바이어한테 제품 설명을 하고 바이어가 이 제품은 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라고 하고 셀렉을 합니다. 그다음에 진열대를 선정을 해서 진열을 하고 고객들이 구매를 하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진열시키기까지의 투자가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아마존에서 셀러의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제품 등록이 가능합니다. 제품 등록은 가능한데 이 사이트에서 표시가 되고 이제 구매까지 하는 데 있어서 진열, 표시 이후에 투자가 상당히 중요하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냥 등록만 해서는 고객들의 열람 2만 개, 뭐 몇백만 개, 몇억 개의 제품이 무수히 많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다 붙여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사이트에서 퍼스트 뷰까지 올라갈 수 있게 처음에 이제 투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게 한 가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요. X축이 시간, Y축이 트래픽, 열람수입니다. 처음에 제품을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제품이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열람수는 당연히 거의 제로에 가깝겠죠. 그 다음에 약간의 투자를 해서 광고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프로모션을 하면은 열람수는 쭉 올라가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열람수가 끝나게 되면은 프로모션이 끝나게 되면은 열람수가 0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에 착지가 됩니다. 즉 베이스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프로모션을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열람수는 늘어나게 되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즈 1에는 제품 등록 카탈로그를 정비를 한 후에 페이즈 2에는 판촉 프로모션, 그 다음에 광고를 한 다음에 트래픽을 늘리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트래픽을 한번 늘리게 되면은 아마존에는 자동 노출이라는 게 있어요. 페이지를 가보면 이 제품을 사신 고객들은 이 제품도 사셨습니다. 아니면은 이 제품을 열람하신 고객들은 이 제품도 열람을 하셨습니다. 또는 이 제품을 열람하신 후에 이 제품을 많이 사셨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거는 이제 자동 노출이라고 이제 광고가 아닙니다. 돈이 안 들어가는 무상의 이제 서비스인 거죠. 그래서 트래픽의 열람수의 베이스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러한 프로모션, 판촉 프로모션을 여러 번 반복하면은 자연스럽게 검색 결과의 상위에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경쟁하고 있는 비슷한 제품의 페이지에도 우리가 팔고자 하는 제품이 나오게 되는 그렇게 돼서 이제 열람수가 늘어나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온라인에서의 열람수의 확보가 증가되는 그러한 거를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요. 판촉 광고는 일과성이 아닌 고객 유치의 열람수 베이스업으로 연결이 됩니다.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의 스토어에서 뭔가 세일을 했어요. 그러면 고객들이 한번 쭉 가신 다음에 0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원 오프의 프로모션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아마존이나 이러한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구매를 하신 로직이 다 이미 남아있기 때문에 베이스가 올라가는 그러한 로직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매 전환율을 올리는 방법이 뭘까라는 거를 간단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아마존에서 페이지를 보실 때 고객들이 머무는 평균 체제 시간입니다. 예, 퍼스트 일단은 고객들이 페이지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러한 페이지를 보시게 되는데요. 제품의 사진이라든지 제품 타이틀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그런 다음에 내일 바로 발송이 되는지 도착이 되는지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객들이 가장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많이 보시는 부분은 커스터머 리뷰이죠.
고객들이 어떻게 이 제품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를 고객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보시게 됩니다. 그다음에 많이 보시는 부분이 A 플러스라고 해서 이 제품을 좀 더 풍부한 콘텐츠를 제공을 해서 고객들이 알기 쉽고 이 제품이 내가 사고 싶은 제품이다라고 구매 전환율을 올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매 전환율을 올리는 데 있어서 고객들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곳, 퍼스트 뷰의 타이틀이라든지 요 제품 사진이라든지 옆에 보면은 조그맣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확대가 되죠. 이런 서브 화면이라든지 그다음에 A 플러스, 그다음에 고객의 리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개선실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은 구매 전환율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8초 이내 고객 흥미를 끌어라 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고객들은 이미 요 제일 처음에 퍼스트 뷰에서 8초 동안 딱 보시고 이걸 살까 말까 좀 더 볼까 말까를 결정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8초 이내에 흥미를 끌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페이지에서 상당히 고객들이 알기 쉬운 그러한 콘텐츠를 구성을 하는 게 구매 전환율을 올리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요. 약 90%가 뇌에 전달되는 정보가 비주얼 정보입니다. 글씨는 약 28% 정도밖에 안 읽어요. 텍스트 정보는 28% 정도밖에 안 읽기 때문에 이미 90% 정도가 비주얼, 따라서 동화상도 아주 긴 동화상이 아닌 약 15초에서 30초 정도의 컴팩트한 동화상, 또는 고객들이 알기 쉬운 사진과 그다음에 그 제품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캐치프레이즈, 커피,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고객의 니즈에 맞게 구성을 하느냐가 상당히 구매 전환율 향상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주얼 정보에 대한 정보 소속 속도는 텍스트에 대해서 약 6만 배예요. 말할 필요도 없죠. 동화상이라든지 이러한 컨텐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품 페이지를 개선을 한 사례인데요. 이거는 델의 인스파이레이션이라는 15.6인치의 노트북입니다. 보시다시피 메인 화면과 요 서브 화면 보면은 제품의 이제 사진밖에 안 놓아놨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개선을 했느냐? 보시다시피 요 사진을 서브 화면의 사진과 그다음에 고객 리뷰를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바리에이션을 이제 확보를 하는데 여기 옆에 보시면 이제 서브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제품 사진뿐만이 아니라 이 제품의 특징, 고객이 이 제품을 사시는 고객들이 어떠한 니즈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제품에 맞게 포인트 고객들이 알기 쉽게 이 제품은 어떠한 게 좋습니다라는 걸 알기 쉽게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했은 경우 이랬을 때 델의 PC가 1년 전에 대비해서 약 200배 정도의 매출 확대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러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냥 사진만 내라는 게 아니고 고객들의 니즈에 맞는 뭔가 메시지를 주는 그러한 컨텐츠로 구성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커스터머 리뷰입니다. 약 90%의 고객이 리뷰를 보시고요. 70%의 소비자가 온라인의 리뷰를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2년 전, 3년 전까지만 해도 아마존에 있는 커스터머 리뷰는 신뢰할 수가 없다. 사쿠라가 많다. 사쿠라가 그냥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넣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라고 해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아마존에서는 아마존 글로벌적으로 커스터머 리뷰의 신뢰도를 올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AI를 동원을 해서 그러한 악성 리뷰를 다 걸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고객들이 커스터머 리뷰를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제 커스터머 리뷰를 하는 게 아니고 제품력이 있다면은 바로 고객들은 좋은 리뷰를 써주시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커스터머 리뷰라든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제품의 콘텐츠를 상당히 풍부하게 만드는
고객들이 제품을 보고 이 제품이 내가 생각했던 바로 그 제품이다. 가격도 딱 맞다. 가성비도 상당히 좋다. 이런 거를 판단을 하셔서 구매를 하실 수 있게 한다면은 구매 전환율은 당연히 올라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도 열람수를 올리는 방법에는 상당히 많은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매 전환율을 올리기 위해서도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20분 동안의 한정된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는 너무나도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부분, 기초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고객들이 오프라인 스토어보다 훨씬 더 늘어났다. 일본에서도요. 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아마존을 비롯한 온라인에서 판매를 확대를 하기 위한 매출 방정식은 상품의 열람수 곱하기 구매 전환율 곱하기 평균 단가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온라인에서 판매 확대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 열람수를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그다음에 구매 전환율을 어떻게 하면은 더 개선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열심히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아마존에 있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기본적인 로직을 이해하신다면은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비즈니스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문구이 있는데요. 프랑스의 철학자인 폴 사르트르가 얘기하는 건데 Life is C between B and D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인생은 C between birth 삶과 and D death 죽음의 사이에 C이다라고 했는데 사르트르는 이 C를 삶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삶과 죽음 사이에서 계속하는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직장을 갈 것인지, 그다음에 앞으로의 내 삶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결혼 상대를 어떠한 사람을 선택할 것인지, 그다음에 일상적인 것도 여러 가지 이제 선택의 연속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선택은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이 C를 챌린지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ife is challenge between birth and death. 그래갖고 인생은 삶과 죽음 사이의 도전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는 그런 도전 정신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을 해나가는 외대 동문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시간을 함께 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